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기업은 자본과 부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자본을 조달받을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받는 이유는요. 유동성이 좋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자가 없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본을 늘리게 되면 이것을 증자라고 부르고 줄이게 되면 이것을 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뭐 기본적인 토대는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감자는요. 주식의 수를 줄이게 되는 경우인데요. 증자는 한 개의 주식을 10개의 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감자는 10개의 주식이 한 개의 주로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증자 감자 둘 다 유상 무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유상 감자 무상 감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증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유상 증자는 돈이 들어가고요. 무상 증자는 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유상 증자는 새 주식을 주식 시장에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받고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반대로 무상 증자는 새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총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유상증자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볼게요. 유상증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일반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신주를 발행해서 불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기업을 상장해서 신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자본이 너무 부족하지만 투자자에게 자본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금방 회복을 할 겁니다. 이걸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해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주식을 조금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 경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기로 보유하고 있으려던 주주는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장기로 가지려고 있으렸던 주주는요. 이 주식을 어차피 나는 보유할 건데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내가 더 많은 주식의 수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렇게 불특정 투자자보다 이미 우리 기업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주식을 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큰손이다, 슈퍼개미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기업이 어피셜을 해서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 기업의 전망을 좋게 보고 투자를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사이트가 있는데요.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트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제 공시가 나와 있어요. 뭐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럼 분기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 공시 내용에 이 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제3자 배정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다. 사실 이제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라거나 어떤 걸 했을 때 꼭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시를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이제 기업이 자본과 부채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요 자본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무상으로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에 큰 변동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단지 무상증자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우리는 기업이 뭐 이렇게 일을 잘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금을 우리 주주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저희 주주로서 감사해서 등등 뭐 이렇게 좀 선물 드린다는 이런 내용을 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감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감자는 무상감자, 유상감자 중에 먼저 유상감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없어지는 주식의 비율만큼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조금 자본을 많이 생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 주식 수를 좀 줄임으로 인해서 주가를 좀 더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기업의 가치를 조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감자, 이걸 아주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주식의 수를 아무런 보상 없이 줄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 기업이 결손금이 어마무시할 때 회계장부로 이걸 덮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감자를 겪고 이후에 회복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상패 단계 이전에 기업들도 이런 무상 감자를 보이니까요. 특히 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에게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감자와 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공시를 해석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시를 확인할 때 우리가 증자, 감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 공시만으로도 잘 해석하더라도 우리 보유 관점이 우리 들고 있는 주의 보유의 관점이 포지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라는 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제 뭐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으로 일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